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전 영상에서 이 중성원자 진영의 인플렉션이 W스택 기업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W스택 기업 뭔지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려고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W스택 프리미엄 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하자면 군사, 정부, 그리고 민간용으로 두 가지 큰 시장을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 산업이 받는 프리미엄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W's 테크놀로지는 바로 군사용 그리고 민간용으로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GPS, 인터넷, 드론, AI, 그리고 위성통신, 그리고 양자 센서 분야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는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시장 규모가 두 배로 열릴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술 회사는 B2B나 소비자, 그리고 산업, 이런 민간 시장 하나만 다루거나 아니면 정부 시장 하나만 다루게 되는데요. 이 W 기술은 바로 정부, 국방, 민간 산업까지 세 개의 시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 시장의 경우에도 제가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민간 시장의 촬영이나 배송 그리고 농업 분야에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정부 군 시장에서는 바로 군사용 ISR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예시를 들면 이 위성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시장에서는 이 위성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 영역에서는 군 통신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인 이 양자 센싱 분야인데요. 이 민간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영역에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구글의 웨이모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타났을 때 올스탑이 돼가지고 교통 마비를 시킨 사건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고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꼭 위에 영상을 꼭 보시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양자 센싱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이러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더라도 그런 큰 리스크는 조금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군 분야에서는 이 잠수정의 위치 탐지라던가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항법, 그리고 드론의 위치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자 센싱 분야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듀얼 유스 택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Total Addressable Market이라는 용어로 TAM이라고 많이 쓰는데 이게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부 계약을 확보해 놓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초기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조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갈 때가 많고, 그리고 이런 안정감이 기술 개발에 그런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 계약의 특징은 바로 장기 계약을 한다는 점과 예산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취소될 확률도 적고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사, 그리고 DoD, 아니면 달파, 아니면 국방부 이런 쪽과 계약을 하게 되면 이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이죠. 보통은 한 3년에서 10년짜리 프로젝트들이 제일 많습니다. 최소 3년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회사의 매출이 이런 시장의 경기나 소비 지수,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덜 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 기술주가 기술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십시일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이런 듀얼 유스 택 컴퍼니들은 이런 것들을 해결한 회사들인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캐시플로우의 안정성 때문에라도 투자를 망설이지 않을 수 있고, 더욱더 투자자들의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죠. 그리고 정부 과제의 좋은 점은 바로 한 번 뚫게 되면 보안 인증이나 아니면 공급망 인증, 그리고 기술 검증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미 한 번 뚫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크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장벽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이나 아니면 안드릴,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듀얼 유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인플렉션이 듀얼 유스 컴퍼니라는 점인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양자 컴퓨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도 역시 중성원자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연구나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아니면 HPC 이런 최첨단 컴퓨팅 센터에 당연히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양자 센서 분야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GPS가 없는 위치 측정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했을 경우 아니면 산 같은 그런 경우에는 GPS가 잘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네이버 지도에 보셨을 때 산 같은 경우 정확한 위치나 아니면 건물의 주차장 내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이 어려운 것입니다. 대략적인 건물 위치, 산의 위치 정도는 알아도 그 디테일까지는 센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하 탐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GPS 기술로는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이것 또한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중력 같은 경우도 어느 쪽이 중력이 센가 이런 것도 감지해낼 때 이 양자 센싱이 굉장히 도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장에 굉장히 많이 쓰일 거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이것들을 다 감지해내야 되고 이것들의 상황을 다 컨트롤 타워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들을 다 센싱하는 그런 양자 센싱 분야가 곽광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인플렉션이 치고 나간다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질 탐사 영역이거나 아니면 항공에서도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 센싱은 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 퀀텀 그래비미터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잠수함을 탐지할 때 쓸 수가 있는 양자 센싱 기술이고요. 그리고 퀀텀 클럭, 양자 시계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GPS를 대체할 수 있는 놈이고요. 그러니까 GPS가 마비가 됐을 경우에 이 퀀텀 클럭으로 정확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준이 되는 시간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이 양자 클럭으로 양자 시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장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후 추가적인 영상을 하나 더 찍어서 이 양자 시계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인플렉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양자 시계도 역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퀀텀 매그네토미터라는 이런 기술도 있는데요. 이 기술은 스텔스기를 탐지하는데 좋은 기술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상용화까지는 안 됐지만은 이 기술이 발전하면 현재 미군에서 사용하는 최고의 기술인 스텔스기가 이제 감지를 당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를 하루빨리 개발을 해서 미국이 가져야 다른 나라의 스텔스기 역시 감지를 해낼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인플렉션은 이미 달파나 DoD, 나사 등과 이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저는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의 투자 판단에 맡겨서 한번 투자를 제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순수 양자 컴퓨터만 파는 회사들, 물론 아이온큐는 넓게 파고는 있지만 메인 매출, 메인 비중은 양자 컴퓨터를 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온큐 역시도 양자 컴퓨터를 메인으로 판다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이런 양자 컴퓨터만 메인으로 파는 회사들은 매출이 굉장히 작고 고객들이 적고 기술의 상용화가 굉장히 멀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회사들입니다. 다만 이 양자 컴퓨터를 제대로 구현해냈을 때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것이고 차세대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소개하는 이 인플렉션이라는 회사는 바로 양자 컴퓨터와 이 센싱이라는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성 원자 진영들은 보통 중성 원자를 파다 보면 양자 컴퓨터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분야도 많이 적용이 되는 편이라 굉장히 확장성이 좋습니다. 근데 확장성이 좋다는 거는 당연히 트레이드 오프 관계로 이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는 것이죠. 바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두 개를 완벽히 잡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 정부 계약이나 산업 고객, 그리고 양자 컴퓨팅 세 가지 시장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듀얼 유스 텍 프리미엄을 받는 회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 듀얼 유스 텍 회사인
바로 팔란티어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팔란티어는 CIA의 데이터 관리 회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나요? 바로 기업들, 민간 기업들의 데이터도 관리해주고요. 그리고 정부 데이터도 관리를 해주면서 미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판단들을 내려주는 코맨더 센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달러인 시절도 알고 있는데 100달러도 넘겼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상장할 스페이스 X 역시도 바로 원래는 상업 우주 회사였으나 지금은 나사, DoD, 그리고 상업 발사 이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니까 듀얼 유스 택 컴퍼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올해 굉장히 많은 뛰어난 회사들이 많이 상장이 되는 해인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이 IPO, 대형 IPO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아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다가도 그쪽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이제 다른 시장으로, 다른 기술 시장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미국 주식 내에서. 그렇게 되면 순환매가 돌게 되면서 여러분의 투자된 주식 역시도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안드릴이라는 회사 역시도 AI 드론 회사인데요. 바로 국방이랑 민간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굉장히 잠재력은 높아요. 근데 현재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게 단점인데, 그리고 상용화가 될 때까지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양자 컴퓨터는 미래는 맞습니다.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굉장히 외롭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꼼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양자 컴퓨터만 하는 회사도 투자를 하지만서도 이건 장기로 가져가고, 그것 말고도 이런 양자 센싱도 하고 다양하게 뻗쳐 있는 그런 회사들에도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이윤을 얻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렉션에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 역시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계속해서 들어가고 돈을 조금씩 투자해 볼 예정입니다.